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정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어서입니다.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이러면서 뭐 사람들 간의 만남도 어렵고, 그렇죠? 연말 모임도 많이 취소되고, 이 크리스마스마저 정말 집 안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집콕 문화를 또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런 영상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하나의 또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에게 좀 암울한 이야기 말고 참 즐거운 이야기를 골라야 되는데, 즐거운 이야기를 고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부상한다라는 것을 제가 2021년 경제 전망에서 특히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마침 고르게 된 그 이유가 좀 이런 것들의 부조리나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겠다 하는 구독 경제가 확산되는 관점에서 어떻게 정책들을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단행할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보도자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구독 경제란 도대체 무엇일까? 구독 경제는 영어로 subscription economy. subscription은 이제 소위 서명하다, 사인하다, 가입하다, 뭐 이런 뜻이죠. 대표적인 구독하면 아마도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신문 배달을 정기적으로 받아오셨다거나 우유 배달 정기적으로 받아오셨다거나, 요즘에는 아마도 신문 배달, 우유 배달보다는 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인터넷, 또 TV 시청,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저희 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 뭐 TV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수기를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구독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이런 구독 서비스가 주가 되는 그런 경제를 우리는 구독 경제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이 구독 경제에서 이제 구독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문이죠. 한문. 근데 이 한문에서 기초한다면 사서 읽는다. 그래서 뭐 책을 정기적으로 사서 읽는다, 신문을 정기적으로 사서 읽는다 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 구독 경제가 커지는 그 태초의 모델에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구독 경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 입장에서도 구독 경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의 방향성이 되고 있는 그 이유는 아마도 락인 이펙트다, 잠금 효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숍을 합니다. 그러면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비자가 올 때마다 커피를 판매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하루에 한 잔씩 커피 마실 거면 월 사용료를 내고 그냥 와서 커피 한 잔씩 받아가세요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예 월 정액료를 받고 혹은 1년 정액료를 받고 마음껏 사용하게 하거나 그만큼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게 다 구독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서비스의 큰 특징은 뭐냐면 락인, 잠금된다, 다른 커피숍 못 간다는 것이죠. 월 정액료를 내고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락인 이펙트를 이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영위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한 2000년대죠. 한 10년 동안을 매일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찾아갔던 곳이 바로 헬스장이거든요. 그러면 헬스장을 월 정액료 혹은 1년 정액료를 납입을 하고 자유롭게 가서 이용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 헬스장 아저씨가 하루에 2번, 3번 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샤워를 많이 하면 물값 많이 든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또 다 구독 서비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번 이용할 때, 헬스장을 한 번 이용할 때 얼마씩 낸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정기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그게 가격이 싸진다면 소비자도 그게 이익이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이익이 된다면 구독 서비스는 굉장히
유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전통적으로 이야기됐던 신문, 우유 배달, 뭐 헬스장 이용, 그 밖에 최근에 인터넷 이용, 뭐 TV 수신, 정수기 이용, 이런 것들 말고 다른 그 밖에 여러 영역에 걸쳐서 자동차를 이제 구매 안 하고 구독, 그리고 그림을 집에 걸지 않고 구독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소비자가,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심비가 부상한다는 거죠. 내가 굳이 소유하는 것보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더 자유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동차를 탄다. 그러면 신차를 한번 구매하면 3달 동안 즐거울 수 있지만 3달이 지나면 신차의 즐거움이 없어지는데, 구독을 한다 그러면 여러 새로운 차들을 다양하게 타볼 수 있겠다. 집안에 그림을 걸어 놓는다. 그러면 내가 그림을 소유한다면 그림을 사서 벽에 걸어 놔야 되지만, 혹시 매월 정기적으로 내가 원할 만한 그림을 바꿔서 달아준다면, 그러면 나의 가심비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그림을, 비싼 그림을 사서 달아넣기는 어렵지만 일정 정액료를 내고 조금씩 분할된 일정 정액료만 내고서 이 그림을 평생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즐거울 수 있겠죠. 가심비를 공략한 것이 되겠다. 이런 구독 경제가 부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겠습니다. 자, 구독 경제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소유가 아니다.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경험하는 것이다. 구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동차 한 대. 그러나 산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컨셉이 아니라 이용하는 만큼, 사용한 만큼만 대가를 지불하는 컨셉. 이게 더, 특히 MZ세대의 경우에는 가심비를 더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구독 경제가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럼 구독 경제는 어떤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구독 경제가 주가 되도록 하는 기업들의 구독 서비스는 어떤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을까? 구독 경제 모델은 예를 들면 이용 횟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이용 횟수에 맞게 정량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칵테일을, 좀 이따 사례를 더 자세히 들어드릴 겁니다. 칵테일을 여러 가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이용한다. 그러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용 횟수에 기초한 서비스 모델이 있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어떤 특정 제품을 배송해주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면도날을 납품해준다든가 하는 방식, 그리고 그림을 납품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겠고, 반복적으로 대여해주는 컨셉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구독 경제의 모델들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다. 그럼 구독 경제의 모습은 어떨까? 보시면 어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 배송해줘서 수령 후 이용해주고 다시 반납하는 방식, 그리고 특히 컨텐츠의 경우에는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컨텐츠들이 대표적인 예인 거죠. 이런 것들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중간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빠진 게 뭐 있을까요? 만약에 구독이 아니라 구매라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소유의 컨셉이라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채널이 있어야 돼요. 채널. 그리고 조금 이따 공유경제와도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공유경제와도 차이점은 여기 한 가지 뭐가 빠지냐면 플랫폼이 빠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구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요. 기업이. 그러면 생산된 제품이 어떤 특정 채널을 통해서 판매되는 거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그렇죠? 근데 공유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의 소유에서 공유로의 전환이 일어나다가 공유 모델이 좀 성공적이지 못한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더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구독 모델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유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어떤 누군가가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해야 돼요. 에어비앤비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해당 공간, 그죠?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을 보유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보유하는 사람이 플랫폼에 그것을 올려서 소비자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유하는 모델이죠. 내가 남는 주차장이 있어. 그럼 주차장을 공유할래? 팀앱에 공유를 해요. 이런 식으로. 남는 차가 있어. 그걸 공유할래? 이게 이제 공유 모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독 모델은 차이가 있죠. 제품과 서비스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다. 나는 쓴 만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용한 만큼, 정기적으로 배송 오는 만큼, 혹은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만큼 나의 적정한 이용료, 월 이용료를 내고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다. 어쨌든 이용하고 있지만 소유하지는 않고 있다. 전통적인 소유라는 비즈니스 모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기존의 공유 비즈니스 모델과도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글로벌리 구독 경제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컨텐츠 산업에서 두드러지는 이런 확장세, 시장의 확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이런 전자책, 게임, OTT, 음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배달이나 모빌리티, 렌탈과 관련된 여러 산업에 걸쳐서 구독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구독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물건을 팔려고 들지 않고 정기적으로 어떤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고 물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기업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질적인 구독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나열하고 구독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 구독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부상하게 된 그 배경에는 넷플릭스가 있지 않나. 특히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공유 모델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오마이스쿨에서도 유료 강연이 있는데 이 유료 강연 영상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준다고 한다면 그게 삽시간 안에 많이 퍼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할 유료화된 디지털 컨텐츠 시장을 공유 모델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구독 모델은 가능하다는 거죠. 넷플릭스가 가장 대표적인 현안이다. 영화나 TV 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면서 유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가 런칭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만이 아니에요. 디지털 컨텐츠만이 아니에요. TV 프로그램만이 아니에요. 자, 보시는 것은 캐딜락 서비스입니다. 캐딜락 서비스는 일정액을 월 납입금을 내면요, 월 사용료를 내면 다양한 차종을 타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일본의 후치라는 구독 서비스 모델인데요. 이 서비스 모델은 칵테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잔. 물론 여러 사양을 여러분이 고르신다면 나는 2잔, 3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통 술 마시러 가면 칵테일은 한 잔 정도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칵테일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칵테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매장들을 다니면서 칵테일 한 잔씩은 내가 즐긴다 하는 사람들은 매번 칵테일을 사 마시는 것보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내가 칵테일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일본에는 역시 기린 맥주 회사로 유명하죠.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쓰였습니까? 홈탭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생맥주를 배송해주는 서비스, 역시 구독 서비스입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생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사람이다. 그런다면 뭐 적절한 이 서비스 모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도날입니다. 여기 뭐라고 썼냐면 달러 쉐이브 클럽 해가지고 이 클럽에 정기 구독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정기적으로 면도날을 배송받을 수 있다. 매번 똑같이 구매해야 하는 것들을 굳이 매번 구매해야 되느냐. 정기 월 정액료를 납입을 하고 정기적으로 배송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밖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기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거, 식품도 대표적인 예죠. 주비스라는 이 다이어트 기업은 주비스 푸드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게 합니다. 구독 서비스에 해당되죠. 그리고 많은 이유식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은 특히 적정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는 아이를
양육할 때 엄마가 그 이유식을 배송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월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유식의 모델도 조금씩 바뀌겠죠.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 구독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즐기시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너무나 유명한 밀리의 서재. 여러분들도 2021년 경제전망 책 보셨습니까? 밀리의 서재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또 이런 전자책을 통해서 또 경제전망 책을 또 읽어보실 수 있는 거죠. 일정 정액료만 내면 수만 권의 책을 무제한으로 읽어볼 수 있는 이런 밀리의 서재,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꽃을 좋아하십니까? 꽃을 좋아하신다면 쿠카, 역시 정기적으로 다른 꽃들을 배송받는, 저도 꽃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동네에 테니스장에 갈 때 그 화훼단지가 근처에 있어요. 그럼 갈 때마다 꽃을 이렇게 사서 거실에 이렇게 놓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쿠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기적으로 제가 좋아할 만한 꽃의 유형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개별 소비자의 초맞춤화된 접근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독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 서비스입니다. 교통 서비스마저 이렇게 되고 있다. 마스글로벌의 윈 플랫폼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윈 플랫폼은 여러분이 만약에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신다. 그럼 나는 보통 라이트 유저야.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뭐 10번 정도 타요. 그리고 뭐 택시를 한 2번 정도 탑니다. 나의 스타일이 그래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갈아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택시를 꽤 많이 타요. 그리고 공유자동차도 이용합니다. 프리미엄 유저, 나는 대중교통을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자가를 운영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 몇 번 무제한 이용하고 택시는 한 8번 정도 한 달에 8번 이용하면 충분해. 그리고 공유 차량은 내 주말에 한 번씩 공유 차량을 이용해서 나들이도 가. 그런 사람이라면 각각이 원하는 해당 패키지를 고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공유차를 이용할 때마다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 정액료를 내고 정액료의 그 패키지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윈 플랫폼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카카오 택시를 포함한 카카오 공유차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지금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곧 런칭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뭐 하려 하느냐, 월 정액료를 내면 이제 모빌리티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가입제로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대중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독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한다면 바로 그림입니다. 한 3년 전인가요? 그 대한민국 지식대상이라는 매년 한 11월인가 10월쯤에 대통령상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타트업 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들도 포함됩니다만,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제가 그 대한민국 지식대상 심사위원 자격으로 이 기업을 이제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좋은 상을 보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픈 갤러리입니다. 오픈 갤러리는 보시는 것처럼 계절별로 미술품을 교체해 줍니다. 나의 그림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매일 같은 그림을 보고 싶진 않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계절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여름에 보기 좋은 그림이 있는가 하면 겨울에 보기 좋은 따뜻한 이미지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그림을 딱 맞춰서 제공해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배송해주고, 왜냐하면 그림이 고가이고 내가 직접 배송하기 어렵고, 뭐 택배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또 파손의 위협이 있으니까 직접 배송해줘서 못을 설치해준다든가 그림을 설치를 해줘요. 위치를 조정해주기도 하고, 혹은 레일을 설치하기도 하고, 설치 후 조정까지 해줍니다. 전문 그 큐레이터와 설치 전문가가 함께 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고가의 그림을 하나 사서 벽에 달아놓을까, 소유할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할 만한 그 그림을 월 정액료를 납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내가 원할 만한 좋은 그 그림을 벽에 걸어 놓을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런 것들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배경에는 분명 소유에서 구독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독경제에 현존하는 문제점들이 아직 있어요. 간략하게 본다면 구독경제가 무료로 보다가 유료로 전환되는데 유료로 전환 시에 안내가 미흡해요. 나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된 구독경제 모델이 있어요. 두 번째,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해지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가입은 쉬우나 구독은 쉬우나 그러나 해지하는 건 너무나 어렵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트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구독 경제를 취소하더라도 환불 조치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구독 경제가 취소가 원활하다라고 소개를 해놓고서 1년 정액제를 가입했는데 취소하면 나머지 금액만큼이 환불이 돼야 될 텐데, 혹은 적정한 합의된 계약상의 원칙의 기초에서 일정 부분 환불이 돼야 될 텐데 환불 조치가 이행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 정부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 구독경제의 결제 관련, 그리고 표준약관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야겠다. 구독경제로의 전환이 일고 구독경제가 뚜렷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표준약관을 마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기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제 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겠다.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들을 단행하고 있는 그런 하위 가맹점들의 관리가 부실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잡힐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잡아야만 올바른 또 건전한 구독경제가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현 정부의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영위하던 여러 서비스들, 제품 공급을 어떻게 하면 구독경제로 실현해 볼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죠. 이제 판매가 아니라 구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셔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또 신규 투자를 또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러분들, 창업자 여러분들 혹은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음식을 판매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판매 방식보다는 구독 서비스 관점에서 새로운 제품군 혹은 서비스군을 또 런칭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도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투자자 여러분들, 또 역량 개발을 하고 있는 취업 준비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파괴적인 그런 혁신을 통해서 구독 서비스를 또 런칭할까? 어떤 획기적인 구독 서비스가 런칭되고 그런 서비스가 기존의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전환시킬까?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 보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크리스마스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